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번에는 배우 이병헌 씨를 소환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나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 날! 너무 웃깁니다. 예.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말이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저는 뭐냐면 소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갈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된다면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답니다. 저한테 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해보세요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나씩 저희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일단 협잡한 것이 맞다. 하나도 정상적이지 않았고 일반적이지 않았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쏟아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도 공정하게 진행하지도 않았다. 그 당시 성남시에서 일어난 개발 사업은 모두 이 대표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 통했다. 사업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했고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김인섭 씨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성남시가 김인섭을 보고해 준 게 아니면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도 아무리 잘하는 구단이라도 관중수가 1등인 구단도 1억 원짜리 광고 한번 받기가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40억, 50억짜리 광고를 받을 수 있었겠냐. 이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3자 뇌물죄 이런 것과 관련성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뭐 이런 폭로들이 법정에서 뭐 어떻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편적으로 나온 증거들을 하나로 쭉 연결해 주는 건 사람의 진술이거든요. 네. 아, 그때 이 증거가 이래서 만들어졌구나. 이거랑 연결되는구나. 그때 그 기지국 추적했더니 그 위치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있었구나. 이게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추가적인 진술로 쭉 연결이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진술은 그게 연결이 안 되고 오히려 깨지거든요. 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다 연결되고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나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에 의해서 추가 기소되고 혐의가 계속 올라간다. 네. 그런데도 나 처벌받겠다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진술로 자기가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도 높고 증거관계도 부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자꾸 유동규 본부장을 공격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까지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사실관계가 계속 튀어나오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얘기만 나올 겁니다. 최근에 나왔던 것도 윤건영 의원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네네. 그거 본인이 인터뷰할 때 핸드폰으로 윤건영 의원 마중할 때 어디만큼 오셨습니까? 이렇게 통화했던 내용까지도 얘기했잖아요. 통화 기록이 그때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 확인되고 지금 전혀 상관없다고 부정하는데 그 타이밍에 윤건영 의원이랑 통화했던 게 나온다. 해명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한 신빙성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방어하는 쪽에서 깬다. 사실 그건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말고도 그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던 정영학 회계사도 최근 입장을 좀 바꿔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정영학도 등을 돌리나 천화동인 1호 주인이 이재명 측이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기존의 입장과 좀 다른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부원장 등 이재명 대표 측근 3인방에게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중 428억 원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고 정형학 회계사까지 이러한 혐의 입증에 힘을 보탠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회계사가 향후 진행될 대장동 공판에서 새로운 폭로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김만배 씨가 얘기해줬다고 정영학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김만배 씨도 입장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그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 김만배 씨 진술하고 그 윗선에 있는 지금 정진상, 김용 부원장이 네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풀리면 마지막 관역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대장동 일당 중에서 유동규 본부장, 남욱 변호사 일단 이미 다 진술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정영학 회계사까지 새로운 진술로 이 입장을 같이 하게 된다면 그 김만배라고 하는 마지막 고리만 풀리게 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권자로서 대장동 사업이든 백현동 사업이든 유례 사업이든 아니면 성남 F 사업이든 이재명 대표가 다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영학 회계사가 잘 알려진 것처럼 대장동 사업들을 할 때 그 일당들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10년 전부터 계속 그 큰 그림을 회계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잖아요. 재무 구조라든지 네, 수익 네, 네. 배분 구조를 설정했던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영학 회계사가 이 돈의 출처와 돈의 배분을 어떻게 할지는 가장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는 똑같이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그리고 김용과 정진상 이 모든 분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하는 그 핵심적인 증언을 하게 된다면 저는 갈수록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죄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전 네이버 대표 김상헌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이 그때 요청을 받고 나서 본인이 법조인 출신인데 뇌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후원을 반대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결국은 후원을 하긴 했지만 그때 요청을 받았을 때 이건 뇌물의 가능성이 있어서 후원할 수 없다. 이거는 좀 불안하다, 불길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강호석 의원님. 예.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가 있었을 텐데, 아니 그러면 끝까지 막았어야죠. 결과적으로 끝까지 막지는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이제 하는 진술인 거고, 그러나 이제 성남 FC 이 후원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두산건설이라든지 또 네이버 같은 관계자들이 네. 지금 검찰에 들어가서 일종의 이제 후원을 종용하는 그런 압박을 받았다. 라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거고요. 다만 여전히 이제 논란의 대목은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을 가지고서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겠냐. 내지는 이제 이 시민구단과 같은 그런 관내에 이런 프로스포츠에 대한 후원을 자치단체장이 앞장서서 할 수 있겠냐. 그럼 오히려 지금 지방자치 행정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과연 이게 제3자 뇌물 공여가 인정이 될지 아니면은 뭐 적극적인 자치 행정의 영역으로 볼지 그건 뭐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뭐 성남FC나 뭐 이런 축구단 같은 데에 뭐 후원을 유치하는 거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죠. 근데 문제는 후원을 그 요청을 해가면서 자 대신 내가 이거 해줄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바로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성남FC 후원금 문제는 바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했다고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남시장이 그러면 그거는 잘된 일이죠. 근데 그 기업을 유치해가면서 자 그런데 유치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거기다가 뭐 용도 변경 뭐 이런 거를 조건으로 해서 뭐 뭔가를 받아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업 유치를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부 체납을 받았다.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다 용도 변경을 해줬는데 네. 용도 변경 때문에 그 기업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게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부 체납을 해라. 이렇게 해서 기부 체납 받는 거 문제가 없어요. 네. 현행 법령상.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현금을 받은 거죠. 지금도 현금 기부 체납은 네.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때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받을 때는 그게 허용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따져볼 것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 최서원 씨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K 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의 돈을 최서원 씨가 횡령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남FC의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저는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이 인정될 여지가 좀 더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그 성남시에 있었던 공공기관들이 그러니까 대거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터를 두고 사실 대기업을 유치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TF를 꾸려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권자가 유치되는 대기업에게 이익을 준 것이 이렇게 인정될 수 있을까? 뭐 저는 그런 의문은 여전히 있고 경남FC 같은 경우에도 경남FC의 후원을 25억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그리고 나서 재정이사로 임명해줬어요. 근데 그것 역시도 만약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박원석 전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을 일반적 행정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 지금 당장 이건 범죄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태까지 있었던 사건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3자 뇌물에 굉장히 똑 떨어지는 사실관계가 거의 확인이 된 셈이라서 이걸 적극적 행정과 연계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물타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최병무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유치하려고 했을 때 그거에 맞교환으로 그냥 거기서 이루어지는 혜택을 준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칭찬받을 일이겠죠. 근데 그걸 돌려가지고 딴 데 이렇게 한 바퀴 돌렸잖아요, 지금. 무슨 뭐 K스포츠 재단이나 이런 데서 최서원 씨 횡령한 거 이런 거는 사실 제3자 뇌물로 따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남 FC에는 이 광고비 후원금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내용까지도 지금 아직 확인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는 또 확인이 필요한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고비로 들어왔다고 하는 거랑도 또 충돌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 사실관계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 뇌물에서 따지는 걸로 봤을 때는 왜 이 광고비라고 하면서 그거에 연계된 그 인허가권자의 인허가가 연계될 수 없는 게 연계됐느냐.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쟁점으로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범죄가 될 만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그리고 저 네이버 대표가 판사 출신이거든요. 네. 네이버 잘 아시겠지만 이해진 대표가 처음에 대표를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터지면 대표이사가 계속 불려다니면서 형사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면서 법조인 출신을 대표로 선임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일 처리하라고 했는데 판사 출신이니까 대번에 알잖아요. 이게 적극적 행정 영역이었으면 저런 내부적인 경론이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네이버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제3자 뇌물죄 된다라고 굉장히 겁을 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압박도 심했다, 달라고. 라는 내용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사실 그 증거 관계는 거의 뭐 마무리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